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6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감독이 새롭게 바뀐 나라 탑 8을 선정하였습니다. 8위는 우루과이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2026 월드컵마저 조별리그 탈락이란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우루과이. 비엘사 감독은 2023년 부임 이후 수비보다 전방 압박과 공격 축구를 대표팀에 입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캐는 횟수가 많아졌고 월드컵 본선에서 결국 선수들의 체력 한계, 전술 실패가 뒤따라오면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월드컵 탈락 후 자책을 하며 사임을 한 비엘사 감독 뒤에 우루과이 협회는 자국 축구의 영웅 포를란을 2027년 3월까지 이끌 임시감독으로 선임하는 강수를 둡니다. 감독 경력이 단 8개월밖에 안 되는 포를란이 국대감독 지휘봉을 잡게 된 건 그의 상징성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팀을 추슬 거란 기대감 때문. 20세 이하 대표팀까지 겸임하게 되면서 포를란은 세대교체라는 임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7위는 중국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2026 월드컵을 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3차 예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2025년 3월 지휘봉을 잡았던 크로아티아 출신의 이반코비치 감독은 14경기에서 4승 2무 8패란 참담한 성적을 기록하고 1년 만에 경질되었습니다. 역대 감독 중 두 번째로 낮은 승률이니까 말이죠. 중국 축구협회는 여러 외국인 명장들과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맙니다. 결국 협회의 선택은 2011년 독일에서 유럽 축구를 경험해본 자국 출신 샤오자이였습니다. 이전 감독들이 시도했던 비현실적인 주도권 축구를 과감히 포기한 샤오자이는 키라서와의 경기에서 5-4-1이란 극단적인 수비 전략을 들고 와 공격에서 장신 공격수 장위닝의 머리를 노리는 선수를 선보였습니다. 선수비 후 역습 전략을 택한 중국이 팀을 만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6위는 크로아티아입니다. 달리치 감독 체제의 크로아티아는 지난 9년간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8 월드컵 준우승, 2022 카타르 월드컵 3위란 눈부신 성과로 세계 탑티어급 팀이 된 것입니다.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코바치치로 이어지는 황금 미드필더진을 구축해 상대를 질식시키는 이른바 늪축구를 구사한 것입니다. 2026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만나 한계를 노출하며 탈락한 크로아티아는 이제 황금 세대가 늙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달리치 감독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자진 사임을 발표합니다. 달리치의 빈자리를 메운 새 감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슬라벤 빌리치였습니다. 강력한 수비 조직력과 풀백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선호하는 빌리치 감독의 특성상 달리치 감독의 전술을 이어받으면서 기동력을 끌어올릴 전망. 유망주 발굴에 일가견이 있었던 빌리치는 이제 2030년 월드컵을 향한 세대 교체를 시작할 것입니다. 5위는 멕시코입니다. 개최국인 멕시코 대표팀이 안방에서 남아공 대한민국 체코를 연달아 격파하며 3전 전승으로 16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아기레 체제 37경기에서 22승 9무 6패라는 꽤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너먼트에서 집중력 저하와 후방 수비 불안이 16강 잉글랜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 세 번째 대표팀을 이끈 아기레 감독은 패배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말을 남기며 지휘봉을 반납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의 사임 직후 수석 코치였던 라파엘 마르케스가 차기 멕시코 국대 감독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계획된 인수인계였던 것이었죠. 월드컵 역사상 유일하게 5회 연속 주장으로 대회 출전을 했던 마르케스는 유럽 축구에 대해서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수 출신으로 정교한 라인 조율과 공격진 세대 교체를 통해서 멕시코 축구를 한 단계 진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네덜란드입니다. 2026 월드컵 32강전에서 모로코를 만나 패배를 당했던 네덜란드는 각포를 앞세워 월드컵 4강 이상을 꿈꿔왔지만 16강 코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내의 유방암 투병이라는 개인적인 아픔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표팀을 지휘했던 쿠만 감독은 32강 탈락에 책임을 지고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쿠만 감독의 후임으로 최근 리버풀에서 경질된 아르네 슬롯을 선택하고 접촉을 합니다. 네덜란드 축구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슬롯은 리버풀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냈던 면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버질 반다이크, 반더벤, 바네케, 더 리우트 등 뛰어난 센터백 라인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을 보여줬지만 슬롯이 부임하면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중원 장악 축구를 구사할 것입니다.
3위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국대는 스페인과 16강전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하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2023년부터 지휘봉을 잡고 유로 2024 예선 부패 등 순항했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은 그동안 어거지로 호날두를 뽑는다는 비판에 시달리며 황금세대 죽이기 시즌2란 오명을 썼습니다. 포르투갈 축구협회는 자국 출신의 베테랑 도르제 제수스를 2030년 월드컵까지 4년간 이끌 새 사령탑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벤피카 스포르팅 등 자국 리그는 물론 브라질 플라멩구, 티르키의 페네르바체 등 다양한 팀에서 화려한 우승 경력을 쌓은 명장, 스타 플레이어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제수스 감독 능력은 현재 포르투갈 스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제수스 감독 체제에서 이젠 호날두 의존의 전투를 벌이고 양 풀백의 오버래핑을 통한 측면 공격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월드컵이 자국에서 개최가 되는 만큼 비티냐, 주앙 네베스가 이끄는 황금 중원으로 월드컵 4강 이상을 노려볼 심산입니다. 2위는 독일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최고의 이변이자 충격은 통산 4회 우승국 독일의 32강 탈락입니다. 파라과이와 승부차기에서 패한 것입니다. 2018년, 2022년에 이어 세계대회 연속 토너먼트 조기 탈락이란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정작 골문을 여는 데 실패했습니다. 독일은 월드컵 역사상 사상 첫 승부차기의 패배라는 충격을 안고 짐을 쌌고 나겔스만 감독은 새 출발이 필요하다란 말을 남기며 지휘봉을 자진반납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다급하게 클럽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장이 미국에 머물고 있던 클럽을 직접 찾아가 협상 테이블을 차렸을 정도, 레드불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서라도 클럽을 데려오려 한 독일 축구협회는 이제 독일 축구의 대개혁을 꿈꾸고 있습니다. 클럽의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축구는 무기력에 빠진 독일 대표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대망의 1위는 프랑스입니다. 2012년부터 무려 14년간 프랑스 대표팀을 이끌었던 디디에 데샹 감독이 월드컵 무대와 작별을 구했습니다. 데샹 감독은 27번의 월드컵 경기를 지휘하며 월드컵 역사상 최다 경기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2018년 우승, 2022년 준우승 등 프랑스 축구에 화려한 현금기를 연 그는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이미 지난해부터 밝혀왔습니다. 비록 스페인에게 늘 막혔다는 아픈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월드컵 3연속 4강 이상 업적을 쌓았습니다. 프랑스 협회는 후임으로 일찍부터 내정된 지네딘 지단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선수 시절 프랑스의 영웅이었고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챔스 3연패를 달성한 명장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클럽들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프랑스 대표팀을 기다린 지단 감독은 이제 데시안 감독이 남긴 탄탄한 세대 교체를 기반으로 프랑스 축구의 새로운 왕조를 구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